시간 없다고 해서 네. 제가 원래 갖고 온 것에서 좀 많이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를 빼셨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지난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다음 날 TV조선에서 이것이 정치다에서요. 의 쇼크가 가장 크다고 봐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아마 우리나라의 정당 사상 또는 선거 사상 저런 결과를 보수 정당이 가져온 경우는 처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있지 않을 것 같은 결과를 그러니까 네,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 네. 참 끔찍하죠. 끔찍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TK 지역, 즉 경북과 대구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실은 이제 지금 민주당에게. 근데 이게 방심위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넣기 전에 한 시민이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이미 방송 소위에서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을 했대요. 의견 진술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의견 진술을 듣겠다라는 것은 법정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거의 법정 제재가 결정됐을 때 의견 진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법정 제재 받을 거니까 와서 소명을 해라 이런 건데 지금 거기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횡설수설 하겠죠. 기사에 의하면 윤정호 앵커가 자기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그 말을 했다는데 저희가 전체 방송을 다 봐도 그것이 그 끔찍하죠가 어떤 의미라는 것은 전혀 해명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본심이 툭 드러났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리고 이번 안건은요.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 9차 안건은 채널A 정치데스크입니다. 기무사의 위수령과 개헌 문건에 대해 1980년 광주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날 뻔한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효옥 씨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정치인의 선동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촛불은 5.18과 달리 매우 질서 있는 국민 의사표현의 장으로 활용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압박이라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급기야 오늘은 또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거는 이렇게 광주에서 1980년도 양민학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아마 수십 배 큰 그런 사건이 일어날 뻔한 거거든요.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저희들은 충격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번 기무사의 위수령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 파장이 지금 장영달 전 의원이자 기무사 개혁 TF 위원장인데요. 5.18 수십 배 사건이 터질 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5.18 당시를 비교하는 발언, 전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매우 부당하죠. 그 당시에 그 5.18의 경우는 아주 온 국민이 불안해할 정도로 또 광주에서 정말 그 대단한 일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그 촛불 집회의 경우는 뭐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지금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국민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그런 점에서 매우 질서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그 의사 표현의 그 장으로서 활용된 겁니다. 어떤 국민들이 그 5.18 당시와 같이 그 분노와 또는 그 어떤 반민주화에 대한 그 저항, 굉장한 격렬한 저항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를 5.18 민주화 항쟁하고 똑같은 반열에 놓고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일이 일어날 뻔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든가 이런 것이 적절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 이 탄핵이 기각될 때 또는 탄핵이 그대로 집행될 때 태극기 부대와 동시에 이제 촛불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제 인정되지 않았을 때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한 건데 저는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왜 그냥 이 문서를 자기 선에서 받겠는가. 이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바로 이런 판단의 근거가 뭐였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예. 1980년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에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뭐 수십 배의 학살이 있을 거고 양민 학살이다 이렇게 보는 건 부당하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독립수사를 지시한 거는 결국은 여기에 상응할 만한 하나의 결과를 보여주려는 보이지 않는 아니 뚜렷한 압박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모두들 우리가 차분하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이 사안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철희 의원 얘기 좀 듣고 왔는데요. 네, 전 작가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안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 첫 1호 특별 지시가 이 기무사 문건 파동을 제대로 조사하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급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철희 의원조차도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불분명하다. 그리고 가릴 문제지 뚜렷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출장에서 더구나 이것을 독립적인 수사로 해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다는 거는 아마도 그 기관에서 이렇게 딱 볼 때는 대통령이 화가 났다. 대통령이 매우 분노했다. 이렇게 네.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우리의 그 정치 시스템에서 이럴 경우는 과잉 수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원하는 답변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끄는 대로 예.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그동안 했던 많은 실수가 있는데 예. 절대로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또 대통령이 감정을 실은 언어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매우 우려스럽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방송 제가 하나도 편집을 안 하고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오래 얘기했지만 뒷부분은 잘랐고요. 일부러 발언 중에서 제가 문제 삼는 발언과 그래도 좀 그것을 물타기 할 수 있는 발언에 다 합쳐서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통으로. 제가 보기에 이 방송의 문제는 이 기무사 관련된 정말 그 사안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도대체 기무사 문건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전혀 소개하지 않아요. 내용을. 네. 그리고 이 방송만 대뜸 보고- 얘기하는 게 그 네. 5.18 장영달 그 TF 위원장의 발언이 되게 심각한 발언인 것처럼 그게 주제예요. 발언이. 생각해보면 이게 전형적인 기법인데 실제 종편 내내 그랬어요. 저기뿐만 아니라 문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말하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을 다루는 방식이 문건에 뭐가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거를 심각하게 다루는 게 문제라고 다루는 겁니다. 계속.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송도. 그래서 5.18에 대해서 5.18과 비교했다고 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에서 그 과정에서 지금 들어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분이 정말 전효옥 씨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18과 촛불 집회의 차이점은 촛불 집회는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조금 이제 제대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반대에서 그런 의사표현의 장으로 활용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18도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면 5.18도 그때 당시 전두환 그 계엄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한 것이고 처음에 시작은 당연히 대학생들이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전남대 앞에서.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전남대 집회를 막고 시내로 나간 상태에서 바로 그 폭력적인 진압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5.18과 촛불의 차이는 분명하게 말하는데 마치 광주에서 애초부터 폭력이 일어났고 무질서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를 부리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놓고 정작 그 문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 이거는 완전히 편향적인 방송이었다. 이렇게. 네. 종편에서 그 계엄령 문건을 다루는 방식이 꼭 이랬어요. 네. 다른 데도. 문건의 내용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네. 계속. 내용을 말하고 주변부를 열심히 공격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잡으신 거네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같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내봤는데요. 사실 이 사안 자체를 거의 종편이 은폐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 얘기를 안 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데를 찌르는 그런 보도를 맞아요. 하면서 우리도 다루긴 성형보고를 주로 다뤄. 물고 늘어집니다 요새는. 네. 보고를 제대로 했네 안 했네. 맞아요. 예, 숨겼네 안 숨겼네 그게 메인이에요 거기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 묵살한 것이 굉장히 잘한 것이다. 현명한 것이다. 이 사람 문재인 정부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이었다라는 식의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꼭 심의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홍보도 좀 옆에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예. 방심위에 어느 정도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근데 압박이? 사실 그걸 입증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지금 9번째 안건이잖아요. 그중에 2건만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2건 중에 한 건은 묵살됐고 한 건은 어찌됐든 주의를 받았잖아요. 강진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던 것도 저는 이게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정치적인 편파성보다 더 불쾌하고 너무 분노스럽다라는 의견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계속 결과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의위원 당사자들한테 메일로 다 보내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의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줄수록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심위는 채널 A나 TV조선을 문 닫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을 누군가 따로 또 모니터링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냐? 없다, 민원연밖에.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